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상황이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 과연 오늘의 공방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민지숙 기자, 오늘 공방 포인트 뭐였습니까? 네, 일단 어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평 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 진상을 은폐한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며 행위가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결과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국조는 정쟁을 확대하자라는 뜻이라며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 씌우기까지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전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종 의원은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을 갖다가 이제 고속도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미 뭐 당군 일의 최대 스캔들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도 해야 된다. 국정농단이다. 이미 다 당대표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럼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공방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지금 그럼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 명확한 증거라도 하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노선을 바꿨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뭐 대통령 탄핵까지 하자고 이미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정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이에요. 이미 정쟁화가 돼버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뭐 민주당이 일단 국정조사를 성립시키려면 뭔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고서 그런 증거들을 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 보면 그 위에는 지금 보니까 이 전 군수의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직 총리라든지 전직 비서실장의 땅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사람의 땅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양평 국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도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앞으로 건설에 대한 어떤 비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권에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써야지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면 이거 결론 안 납니다. 결국 뭐 모두 다 공방하다가 끝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고 아마 끝날 겁니다. 김준일 데이터, 어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김정숙 여사 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이재명 대표도 또 겨냥을 하더라고요. 김준일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우리 장해찬 최고 참 열일한다. 물타기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도 국정조사해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뭐 김부선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깜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뭔가 국가의 중대 사안인데 뭐 본인도 조금 이제 갖다 붙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경향신문 보도로 나온 건데 기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보낸 양평 고속도로 대한 강상면 종전 없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올해 1월 16일에 2차 관계기관 협의를 국토부가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양평군에 보내고 하나는 경기도에 보내요. 같은 기관에서 같이 보냈어요. 근데 양평군에 보낸 거는 강상면 안에 보냈어요. 강상 종점 바뀐 안, 그러니까 변경안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지금 같은 때에 같은 날 보낸 거는 경기도에 보낸 거는 지금 양서면 거를 보냈어요. 네. 지금 뭐 지도만 그리고 이렇게 슬쩍 이제 여기 강상면 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양평구 양서면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다른 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같은 지금 국토부가 같은 기관에 같은 날에 보내고 1월 16일에 보낸 다음에 1월 27일까지 답변 달라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추론컨대 자, 그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강상면 걸로 바꿔서 이제 보내고 국토부는 지금 민주당 이 김동연 지사가 있으니까 이거 바뀐 거 알면은 괜히 복잡해지니까 양평군 양서면 걸로 보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국정조사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게 김건희고 뭐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게 지금 투명하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합의할 문제지만은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국정조사 안 하면 이게 말끔히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해주셨는데 아니다. 그래도 조사해볼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여야도 팽팽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일 가능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논란이 빚어졌을 때는 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는 게 뭐 매번 입장이긴 국정조사를 그렇게 합니다만 했으니까. 그건 사실은 원론적인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온 게 쭉 돌아봤을 때 그간에 의혹이 제기가 됐었을 때 정부 측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전에 이제 김준일 에디터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 자꾸 좀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당에서도 이걸 그냥 그냥 맞받아치는 정도, 해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조사에 나서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설령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아마 민주당은 이거 국정조사로 가져가지 않을까. 뭐 요건이야 국정조사 요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익도 사실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양평에서는 지금 벌써 15년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게 한순간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많은 어찌 보면 자료들이라든가 검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는 조사가 아닌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조사라서 아마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저 두 분 중에 좀 설명 좀 잘 해주실 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오늘 지금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 맡은 민간 업체가 이제 현장에서 설명회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민간 업체가 용역을 한 건데 이제 마침 시기가 그때 대선이었고 또 이렇게 정권 교체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 거 아니냐, 준 거 맞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자꾸 여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탓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10분. 그러니까 이 그 용역업체랑 한 게 작년 3월이었고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변경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지만 이제 인수위가 가동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이런 거를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더 혼탁해지고 정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서 용역업체에서 얘기를 했는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년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용역업체가 갑자기 이거 이상한데? 좀 바꾸는 게 낫겠는데 해서 2달 만에 이게 바뀌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사례? 제가 과문하지만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2달 만에 바뀌었는지 아무리 그 용역업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고 어제 SBS 보도 제목이 용역업체 제시 대안 노선 살펴보니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관계기관 협의로 용역업체는 했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기관 협의한 관계기관이 누군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가지 안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평물에서 제시한 거는 강화 IC를 만들면서 이거를 틀어라 이렇게. 트는 거 그래서 원래 양서면으로 가라. 근데 그거에 대한 교통량은 평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이게 신뢰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땅 때문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서 뭐 나오면 나올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 불투명성을 해소 안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소해야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강상면으로 나든 양서면으로 나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준일 에디터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아까 이제 SBS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최초에 종점으로 바꿔달라고 보고했던 것이 또 다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종점으로 바꾸겠다라고 용역업체가 처음 보고했을 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경안이 아니라 그 위쪽 아래쪽이었는데 네. 그게 또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국토교통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국토교통위가 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자신의 도로 자체가 예전에 이제 민간 도로로 건설하려고 몇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나온다, 단가가. 그리고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게 국책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국책 사업이 전환이 되면 일단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산이 적게 드는 안으로 일단 확정을 한 겁니다. 예탄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동안 보면 24건 예타 통과안 중에서 한 14건 정도가 바뀐 게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네, 발표를 그러니까 했고요.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이 건설이라는 게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타에 통과하지 못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타 통과할 때는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격이 좀 낮은 가격으로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이 도로를 지금 양평군으로 돌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이 도로가 실용성이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어떤 식이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당시에 뭐 민주당 그 군수라든지 국민의 군수라든지 IC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 저 군수 같은 경우는 L자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만들겠다는 뭐 이런 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현장 가보면 현장에 이게 뭐 높낮이도 있고 우리나라가 산악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고가도를 만들면 고가의 파일을 한 40m를 만들어야 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 마을이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현장을 가본 업체들만이 알 겁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 땅이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해서 바꾼다?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관여된 사람들이. 과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이 작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가장 양평 국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해당 민간 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저희가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 지난번에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자 노선을 바꾼다.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 저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양평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고속도로가 놓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 최선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김건희 시비 안 걸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사가 담긴 고속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이면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장관직을 걸고 장관이 뒤집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임명된 정부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 일타 강사 영상 분량이 한 26분, 27분 길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의혹과 쟁점 잘 설명됐나요? 네, 뭐 하여튼 이 고속도로의 어떤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왜 본인이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1조 뭐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이제 국회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에 지금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당군 일의 최대 스캔들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하자라고까지 지금 이미 벌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이거를 내년 총선의 이슈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논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놔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경우에 과연 이게 국민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피로감들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중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토론하는 게 본인은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이제 양평 군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가장 그렇죠. 피해는 양평 국민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과연 진짜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증명을 해라 일단 우선. 그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 공세를 중단하고 그리고 또 양평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노선이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사람들한테도 유리할 것인지 또 교통량이 많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공수처에다가 원희룡 장관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네.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이 직권남용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전제가 도당하고 당시 이제 양평의 지역위원장하고 군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혐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임의로 고속도로 이 종점을 바꾸도록 해서 그게 이제 권한을 남용한 거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의 공무원들에게 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른바 이제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바꾼 게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나 취임하고 3일 만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바꿨겠느냐. 일단 그 선부터 좀 넘어야 되겠죠. 아마 저거는 이제 이 사안을 법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좀 어떻게 된 건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어떤 정치적인 이 목소리고 아직은 제가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요.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아마 이날 여야의 이런 신경전, 경쟁, 공방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